서울대에 딱 합격증을 받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노력의 대가가 이렇게 맺어진다는 데에서 굉장히 감사했죠. 저는 아들이 서울대에 가기까지 어머니의 서포트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대를 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어머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서울대 공대, 치대, 의대를 다닌 서준석 원장님의 어머님이자 두 아들을 서울대에 보낸 어머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준석 어머니 정미영입니다. 혹시 영상 보셨나요? 저희 채널에 출연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머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남겨지고 굉장히 크게 반응이 있었거든요. 보셨어요? 예, 봤는데요. 네네. 저 너무 쇼크 받고 가슴 아팠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제가 너무 나쁜 엄마로 아, 나온 것 아닙니다. 같아갖고. 그래서 오늘 모셨어요. 솔직한 얘기. 아드님이 해주셨던 그 얘기가 맞는지도 알아보고 싶고 솔직한 얘기 좀 오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때 제가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의 조련으로 인해서 서울대를 들어갔던 것 같다. 준석이한테는 조련으로 비춰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고향이 시골이니까 여중은 부산, 고등학교 때부터는 서울로 와서 네네. 나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힘든 거를 나는 우리 자식을 놓으면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실천한 것 뿐이었는데 준석이는 그거를 조련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특히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또 네.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더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통영이라 거기서 이제 제가 또 수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모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어갖고 네. 그래서 수학을 결혼하기 전까지 짧은 기간에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아이한테 많이 좀 녹아들게 지도를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짧은 기간이어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그래도 아마 그래도. 예. 예. 초, 중, 고등을 달릴 수 있게 어머님이 많이 지도를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눠주셔서 초, 중, 고등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준석이는 어릴 때부터 1초도 가만히 안 있는 그렇고 기질이었어요. 성향이었어요. 네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장손이라고 정말 이뻐하셨어요. 친할아버지가 장군이셔갖고 약간 외골수 그런 것도 있으셔갖고 오로지 준석이만이어서 제지를 전혀 안 하셨어요. 네네. 네. 그럴 정도로 준석이는 1분 1초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이 손으로 가서 머리 지능으로 간 것 같아요. 뭘 만지고 조작하고 하고, 뛰어놀고 이런 모습들이. 예. 그럴 때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님 말고 어머님의. 어떤 때는 너무 위험할 때 있어요. 그 사촌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가 13층이었는데 난간을 넘어간 거죠. 깜짝하는 사이에. 그래서 놀라갖고 간 떨어지고 생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들어온 애를 나는 막 사정없이 때렸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럴 때 워낙에 모션도 크고 행동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그럴 때 제가 하나니까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에 또 저희 원장님 인터뷰 했었을 때 어렸을 때 많이 맞았다는 얘기를 많이 그래서 했었는데 정말 많이 맞았나.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체벌이 좀 있었죠. 그냥 다들 그렇게 했었어요. 요새 같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님의 기억으로는 그 과정이 훈육에서의 체벌이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공부, 그러니까 어떤 받아쓰기라든지 받아쓰기에서 틀리면 그러니까 성적과 관련된 체벌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기억이 틀리는데 학교 가기 전에 그 전날인가 그 내일 볼 그거를 받아쓰기를 해서 보냈었어요. 네네. 그러면 준석이는 받아갖고 왔는데 하나도 안 틀렸어요. 정말 안 틀렸어요. 그 받아쓰기를 예습을 해서 보냈는데 정말 하나도 안 틀렸어요.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준석이는 조금 푸시하고 조금 관심을 해서 공부를 시키면 잘할 수 있구나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푸시도 하고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지적해 주시기로는 경쟁심과 네. 다른 친구보다 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컸던 아이였던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반에 체험단? 들어갔는데 엄마 제가 누구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걔는 언니가 경복을 아마 2년 전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경험이 있으니까 미리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도 미리 해서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2학기 때부터는 걔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지가 걔보다 우위라고 생각해서? 그 뭔가 따라잡았다. 따라잡았다고 예. 생각을 했는지. 그 반에 들어가면 누가 제일 나보다 더 낫나 하는 거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누가 낫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예. 그 친구보다는 낫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어요? 했겠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잘하고? 예. 경복은 사립이라 그렇죠. 급식에 이제 엄마들이 가서 다 해주시는 거를 한 도우미. 명 한 명한테 예. 배식을 하는데 이제 배식하려고 갔는데 저 멀리서 있던 준석이가 쪼르르 웃으면서 뛰어오더니 엄마 나 올백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애가 쬐끄만 애가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갖고 그거를 올백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시험을 성적을 신경을 쓴다는 걸 느낀 거 같아요. 엄마가 100점 받은 걸 좋아해서 그런 기쁘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좋아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반응이 크셨어요?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준석이가 그래갖고 그것도 그 옆에 엄마도 깜짝 놀라고 근데 속으로는 허무했겠죠. 그러셨겠죠. 당연히 예. 우리 아이가 잘하니까. 예. 근데 처음에 그 준석이 아빠가 공정보건일을 태백에서 했는데 우리가 준석이가 학교를 가야 돼갖고 떨어져 있었어요. 1년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아마 준석이 공부를 좀 신경을 써서 학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 지도에서 어머님이 해주셨던 역할은 초등 때는 뭐였나요? 이제 제일 처음에는 기본이 글씨 쓰는 거니까 맞춤법 제대로 해야 되고 받아쓰기. 예. 그리고 글씨를 이쁘게 잘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엄마가 친정 엄마가 나 학교 들어갈 때 아주 글씨 잘 쓴 노트를 하나 갖고 오셔갖고 이대로 보고 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는 노트가 칸이 다 젖어 있었어요. 정사각형으로. 네네네. 네, 거기에 맞춰갖고 네. 그래서 준석이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글씨를 이쁘게 쓰라고. 그리고 이제 받아쓰기 할 때도 글씨가 좀 미흡게 쓰면 내가 지우개를 지웠던 것 같아요. 다시 쓰라고. 네네. 그래서 예습을 해서 보내면 예습을 해서 보내고. 그러면 정말 하나도 안 틀려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받아쓰기를. 초등학교 1에서 6학년까지 그런 식으로? 아니죠. 예. 그 받아쓰기 할 때만 그랬고 네네. 그 이후에는요? 이후에는 이제 재능 수학을 학습지. 네네. 그때는 학교 가기 전부터 풀렸었어요. 하루에 네네. 3장씩. 그건 근데 좀 효과가 있으셨어요? 그럼요. 계산을 이제 나중에는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응용을 잘해도 계산해서 틀린 거잖아요. 네네. 연산. 예. 그러니까 계산을 기본은 잘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손에 익어서 그냥 우리 구구단 하듯이 2는 4, 2, 3은 6 하듯이 그게 그냥 바로바로 나오게. 바로바로 나오게끔 그렇게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재능 수학에서. 근데 왜 준석이가 욕심이 있었냐면 그거 하루에 4장씩 풀고 채점은 제가 해주는데 빨리 나가서 하고 놀고 싶어서 하다가 틀릴 게 아닌데 몰라서 틀린 게 아닌데 틀리니까 지가 해초리를 갖고 와서 손바닥을 때려달라고 그랬었어요. 정말이에요. 아 정말요? 개수만큼 지가 봐도 실수로 틀린 거니까 그거 용납 못하는구나 스스로. 몰라서 틀린 게 아니니까 네네. 풀고 나가서 놀았다. 그 안 밀리고는 계속 했어요? 그럼요. 그거는 기본으로 하루에 3장은 해야지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이 보셨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준석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경쟁심이 있고 학습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있구나를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걸 느끼고 또 좀 해서 보내면 정말 잘해 오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시킨 것보다 이제 그러니까 그 반에서 준석이를 영어를 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팀 짜서 어떤 엄마가 영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준석이를 좀 같이 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시작이 됐어요. 언제 시작했어요? 그게 2학년 때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소개를 해준 엄마하고 또 같이 왔던 애는 나가고 준석이가 이제 남았어요? 다른 친구하고 남았었어요. 뭘 한 번 하면 계속 하나 봐요. 열심히 잘하니까. 근데 저는 뭘 보낼 때 선생님은 좀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는데
일단 맡기면 끝까지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내면. 그래서 아마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키워드 중에 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녔던 대치동의 동화학원. 그 대치동을 가야 되겠다.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사셨잖아요. 그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경북의 반에 학부형 모임이 있었어요. 그 육성에 비슷한 네네. 그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대치동 동화학원을.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그냥 허투루 안 듣고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혼자서 대치동을 가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 학원을요? 예. 오. 어디 앞이 어떤 아파트 앞이라 그러는데 예, 제가 예. 못 찾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아, 그런 다음에요? 그러고는 1년 후에 제가 찾아갔고 그때부터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면 그런 성향일수록 힘든 부분도 더 크게 왔을 것 같거든요. 중학교 때를 굉장히 힘들어 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중학교 때? 처음 들어가서 그거 수학 경시인가? 예. 봤는데 준석이가 1등을 했고 학교에서 보는 학교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1등을 했고 준석이가 1등이 반에서 1등인가 전교에서 1등? 전교 1등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성적이 좋았으니까 아마 담임이 반장을 시키시더라고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가 쭉쭉 잘했던 거죠. 근데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했었어요, 준석이가. 어디를 열심히 했어요? 국민학교 때도 열심히 했지만 그때는 뭐 다른 것도 많이 했어요. 예체능도 좀 많이 사립이니까. 하고. 그랬는데 배제에 들어가서는 아마 전교 1등을 놓치기 쉽지 않아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 치열한 일상의 한 장면을 좀 기억해 주시겠어요? 근데 국사를 굉장히 어렵게 내갖고 준석이가 거기서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준석이가 용납을 못 하겠는지 다음에 시험 볼 때는 국사책을 갖고 와서 엄마 이거 좀 봐줘 그러면서 책도 너덜너덜했고 보니까 정말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워내더라고요. 100점 맞아야지. 그래서 저도 이 나이 때 애들 머리가 정말 좋은 때구나 그 생각을 했었고 그러고 난 뒤부터는 국사도 안 틀리더라고요. 계속 쭉쭉 100점. 100점. 전교 1등. 우리 아들이 전교 1등이면 주변에서의 반응도 또 달랐을 것 같고 어머님의 마음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어머님한테는 전달이 됐어요? 부담감일 수도 있고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듯하고 그러니까 우리 준석이는 역시 잘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해고 이런데 회장을 맡게 해서 학교 일도 하게 하고 또 엄마들 모임도 같이 모든 체육대 하고 이런데 뒷바라지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장한 어머니상도 주시고 학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를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원장님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때 준석이가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재중학교 다녔을 때. 엄마 나는 운동도 좋아하고 잘해서 점심시간에 농구하러 가고 이럴 때 혼자 못하니까 애들 나갈 때 나도 좀 같이 가자 끼워줘 그러면 공부 잘한다고 니는 공부나 하라 그러고 지네끼리 나갔었대요. 그럴 때 나는 동화학원 친구들이랑 과학고 가서 운동하면서 공부하는 상상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했다 소리 듣고는 제가 준석이를 과학고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이거를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애들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또 같아요. 중학교 애들이 그때는 더 와일드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대치동의 그 학원 대치동의 친구들이었군요. 애들은 공부만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본인이 그게 그 경험을 평범했는데 했으니까. 여기 배제에서는 그게 평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친구들이랑 지내는 건 좀 어려웠었나 봐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이야 내가 얘기를 하는데 준석이가 졸업식에 날 보고 엄마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제가 수석 졸업을 하는데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학교 다닐 때 어려움이 많았었나 보다 그 생각은 했었죠. 운동장에서 조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제가 뭐 딱히 다른 사람한테 뭐 소위 말해서 요즘 일진이나 학폭을 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저는 조용히 앞줄에서 공부만 했을 뿐인데 그거를 걔네들은 되게 이기적인 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놀고 쉬는 시간에 그러고 있는데 전교 1등 서준석 이러고 이제 상장을 받으려고 나가면 야유가 막 나왔었어요. 물론 그게 전체적인 야유는 아니죠. 왜냐면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2학년이면 1학년, 3학년은 뭐 저를 알지 모르니까. 못하니까. 그러니까 분명 머릿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부모님이 없는데 졸업식은 부모님들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사장상 수석 졸업 서준석 이러고 제가 나가는데 만약에 야유가 나오면 엄마가 그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너무 쪽팔릴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서울과학고에 간 다음에 좀 일상이 달라졌나요? 좀 행복감을 느꼈나요? 그럼 어떠셨어요? 정말 행복했죠. 아, 정말 행복했어요. 예, 다행이네요. 정말 행복했죠. 그때는 저는 진짜 한 세 발자국 옆에 있었을 뿐이었어요. 가해비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게 올라갈수록 더 비싸지니까 네네. 어렸을 때 조금 적은 돈에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는 돈이 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엄마들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때, 중등 때 네, 어느 정도 기초를 확실히 해놓고 기초 다지는데 투자를 해놓으면 해놓으면 고등 때 조금 편할 수 있다. 많이 근데 편할 그거는 원장님이 그만큼 흡수를 잘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쏟아붓는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지. 그러면 이게 쌓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등 때는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의 시간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주말에 오면 잠만 자고 예. 엄마는 빨래 해줘갖고 또 보내고. 서울대에 딱 합격증을 받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아, 우리 시댁이 서울대에 삼남 일녀인데 어머님이 진짜 인류 과외는 다 시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집에서 다 먹여가면서 시켰는데 네. 운이 안 좋은지 아버님이 장군으로 계속 진급을 하시니까 그걸로 운이 다 가셨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실력은 있는데 고등학교도 그러고 대학교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준석이가 그 한을 풀어주는 것 같아서 그날 서울대 가서 합격 붙은 거 운동장 가서 붙은 걸 보고 바로 국립묘지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묘 앞에서 여보 준석이가 우리 한을 풀어줬다고 그러셨다. 그래서 어머님도 그냥 우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고생했다. 십몇 년을 여길 보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었으니까 운 건 아니고 노력의 대가가 이렇게 맺어진다는 데에서 굉장히 감사했죠.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저는 아들이 서울대에 가기까지 어머니의 서포트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대를 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해줬던 게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준 거. 아, 네. 네. 국민학교 때부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예. 그 정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 중에 모임에서 얘기 중에 말씀하시는 거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기록했다가 알아보고. 알아보고 하고. 과외랑 학원도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원은 동아학원 다녔고, 네네. 그러니까 어릴 때 다닌 게 영어 했고, 팀 짜고. 팀 짜서 영어 보냈고. 그건 계속 했었고 선생님은 밖에도 선생님 외국을 가시는 바람에 밖에도 했었고 그다음에 동아학원 갔었고 그다음에 동아학원에서 이제 영어, 물리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 그 애들끼리 팀 짜서 그 동네에서 또 과외를 영어를 했던 것 같아요. 영어하고 물리인가 뭐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학고 가서는 수학 이제 잘하니까 경시.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좀 학원이라든지 학원비, 사교육비, 비용 부담이 큰 편이었나요?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준석이 아빠가 의사 개업을 했으니까 잘 버셨으니까 생활비를 좀 많이 줬어요. 그 당시로. 그러니까 거기에 한도 내에서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간 서울대, 공대를 먼저 갔었죠. 예.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의대를 가고 그 다음에 또 치대까지 갔잖아요. 예. 10년 넘게 서울대를 다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석준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친구. 예, 걔는 물리 특차로 들어온 애라 그런 애가 삼성전자 들어가면 CEO 되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자기는 석준이가 되지 자기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밑에 애들은 자꾸 차고 올라오고 치고 올라오고 그러면 자기는 삼성전자에 그것만 되다가 도태될 것 같으니까 자기는 나중에 부인도 있고 새끼도 있으면 그
그거 하니까 의대를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의대는. 의대는 근데 좀 가봐라. 4년이 뒤처진다는 건 정말 그때는 좀 아쉬우셨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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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녔는데. 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1년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지금은 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예. 그래서 이제 수능을 봤는데 또 됐었어요. 30살 되면 우리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계산해서 의사 자격증 따고 나니까 30살이라 군대를 가야 돼서 공중보건의로 가겠다 그래서 갔는데 공중보건의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의학전문대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건 너무 뒤처진다 싶고 그때부터는 제가 등록금만 해주고 의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서. 네 알아서 하라고. 더 공부하는 게 조금 마땅하지 않아서 그랬나 봐요. 요즘에 아드님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언니? 지나고 나니 젊어서 한 고생은 돈 주고 사수도 한다고 한 말이 있듯이 병원을 밑에는 내과로 하고 위는 치과로 하고 다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서로 상호 보완으로. 그래서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아들한테 나는 어떤 엄마였던 것 같다. 어떤 엄마로 기억하세요? 농담도 잘 안 하고 잘 웃어주지도 않고 칭찬도 많이 해주지도 않고 자기를 1등만 하라고 조금 푸시한 엄마로 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느끼세요? 아니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기보다 쑥스러움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는 별로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 친정아버지는 아버지 딸이면 잘하는 건 당연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마 칭찬해주는 게 쑥스럽고 또 워낙에 전교 1등을 하고 잘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후회되세요? 예. 지금은 다 이해를 했죠.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는 저는 전교 2등을 하면 혼나요. 네, 그러니까 1등을 하면 준석이 또 1등 했구나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2등을 하면 싸해. 그러면 이제 저는 뭔가 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뭐 전교 한 20등인데 이제 반에서 2등인 거지. 엄마 나 2등 했어 이러면 아빠랑 엄마랑 다 우리 준영이 잘했다고.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야, 이게